알도로시부터 해서 헬즈 오브 뉴런도 그 영향을 크게 받았고, 요즘에는 이제 크리스텐 간텐베일이라고 도시에 있는 주거의 타이폴로지를 쭉 분석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지금에 맞는 타이폴로지로 살짝 변형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건축가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다. 이거 사실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약간 그것도 교수님 약간 AB의 논리에서 우리가 한국성을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그 키워드가 타이폴로지란 말이에요. 네. 타이폴로지는 일상적인 건물, 아까 B급 뭐 이런 것 등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타이폴로지 그러면 이제 뭔가 그 형태 전체를 구성하는 뭐 역사적인 사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로 봤는데 시내를, 시가를 이렇게 그거 보면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하기도 하고 저게 어떻게, 근데 저걸 보고 왜 타이폴로지라고 하시는데 일정한 어떤 형태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 유형을 갖다 쓴다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은 저게 이렇게 반복돼서 사용되는가. 편리성을 떠나서 건축이 갖고 있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고유함?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무슨 공동의 자산? 그러니까 지붕을 자꾸만 뭐 이렇게 짓는다. 네. 이를테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타이폴로지가 호소하는 바가 있다 이거지.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 근데 건축가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다. 이거 사실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가 포스트 모던 얘기할 때는 뭐 타이폴로지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고급의 언어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좀 달리 논의하면서 그런 사고 체계가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괜히 그 어려운 용어 괜히 꺼내가지고 아니, 잘 기억 안 나는데 유형학 그 기본 유형학이죠. 유형학이니까 우리 자산이 있었는데 넘어오면서 너무 이제 어떤 그 내재된 뭐 공간성 이런 것들 때문에 타이폴로지가 함께 오는 거를 이제 놓쳤지 않았나. 이게 타이폴로지가 너무 거창하게 말한 것보다는 그냥 한옥 처마 씌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실험이 빌딩 타입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볼 때 저건 주택이야, 저건 병원이야. 그것도 빌딩 타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타이폴로지라고. 그 사실을 비판도 해야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역에 아주 그 풀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과제가 앞에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전주가 그거를 계속 쓰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계속 그 한옥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만드는 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거를 쓸 거면 좀 더 모르겠어요. 좀 개선되거나 제대로 되게 그 지금에 맞게 그것들을 좀 잘 적용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 스터디 기간이나 연구 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그 최근에 그 뉴스 본 거 중에 그 전주에 있는 브릿지에 한옥을 이렇게 씌웠는데 그게 약간 외색 논란이 있어서 그것도 좀 이제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이슈가 인식이 있었나 봐요. 아까 이제 좀 벗어날 수 그래서, 있는데 계속 B화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시 좀 더 정립하고 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더티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보통의 어떤 건축이 좀 더 이렇게 스터디가 되고 좀 정립화됐으면 훨씬 더 좀 더 나은 환경이 개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느낌이냐면 결론이 나는 제가 만약에 어떤 한옥 뭐 이런 기와를 씌운다 그러면 그 건축가로서 목숨 걸고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느낌 정도로 왜 내가 그렇게 위축돼 있을까? 자유롭게 그냥 왜 내가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보다는 한옥에 대해서 좀 처마, 기와 이런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더 전문가일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들고 왔으니까 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적었어요. 건축가의 분명한 의지에 따라 지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힘, 곧 부동산 투기, 경제 시스템, 건축 법규의 시스템처럼 건축가의 만드는 의지와는 전혀 다른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 건축들이 많다. 이러한 건축은 처음 지어질 때의 조건에 충실하고 경제적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면서 도시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힘이 있다고 본다. 그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런 것에 21세기 건축 방법이 이미 내장되어 있다고 난 생각한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건축가의 의지보다는 건축가의 바깥쪽에서 이루어진 조건들 때문에 이루어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희론 씨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뭐 아까 기차 뭐 등등 주변에 어린이들이 뭐 일하는 공부하는 조건, 건축가의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다 외적으로 주어진 리얼리즘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내화시켜서 만들어내는가 하는 거고, 그게 오히려 건축에 대응하는 예민한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모두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쉽지
뒷장사 건물이라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보통은 시공사 사장님이 그 디자인을 해서 짓는 경우가 그렇지. 되게 많아서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또 이제 보통의 건축가라고 이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시고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건축가분도 되게 많으셔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경이 좋은 배경이 되는 그런 티피컬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타이폴로지를 기반으로 한 건축가들이 여전히 있죠. 뭐 물론 알도로시부터 해서 뭐 헤르족 드미론도 그 영향을 크게 받았고, 요즘에는 이제 크리스텐 간텐베일이라고 그 젊은 건축가인데 그 도시에 있는 그 주거의 타이폴로지를 쭉 분석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지금에 맞는 타이폴로지로 살짝 변형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흥미롭게 작업하시네요. 네네네. 근데 뭐 도그마 스튜디오의 그 피에르 비토리오 아우렐리 같은 그분도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의 유형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제안하고. 왜 그런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진짜 정말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거나 그렇죠. 그런 중요한 것들이니까 네. 이거를 내가 네. 정리만 해도 건축이 된다는 거. 약간 이야기의 출발은 일상에서 나온 건데 일상은 반복되는 거잖아요. 반복 안 되면 큰일 나지. 뭐 지겨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긋나면 이게 큰일이야. 매일 그 시간대 오던 지하철이 안 오면 불편한 것처럼. 근데 건축은 그 지속적인 어떤 생활을 유지시키느라고 짓는 게 집이잖아. 일상생활을 좀 더 이렇게 더 견고하고 안정되게. 일상도 반복되는데 건축에는 반복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예술이나 이런 것처럼 새롭게 뭘 만든다고 하는 측면이 강조가 되면 그 반복을 진부하게 보는데 오히려 건축하지 않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뭐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지 법규의 조건 때문에 무언가 외적인 조건인지 모르지만 그 반복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골을 낮춰야 돼. 낮춰서 그 반복되는 요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자. 그게 아까 마 교수님이 얘기한 그런 측면의 노력도 아마 그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작업할 거라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는 항상 좋은 말만 해. 이거 나는 정말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 되게 해외 사례를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좋다. 로버트 벤츄리의 러닝 프롬 라스베가스 그것도 결국은 뭐 우리와 관계없는 이제 그것도 여기에 닿는 얘기고 그다음에 아키텍처 위다우트 아키텍트 봐라 뭐 건축가 이름 없이도 이렇게 지혜로운 건물 많다. 그거 굉장히 쇼킹한데 그런 책도 좀 다시 읽히고 그러니까 그가 만든 타이폴로지를 왜 강조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건 이제 저기 녹화 안 되는 거죠? 될 수도 있습니다. 녹화되는 거예요? 그럼 다리를 이렇게 나는 싫으신 거야. 그러니까 알도로시의 책, 도시의 건축이라는 책을 설명하는 거는 제가 번역하신 분만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이게 조금 더 대학에서 많이 알고 학생들도 알고 있고 이게 뭔가를 알면 되는데 물론 읽으면 다 뭐 딱딱한 얘기지. 근데 그걸 어떻게 요점을 알아가지고 내가 체내화 시켜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도 좀 이렇게 이런 작업 속에 좀 거론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 단단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지도 있는데 전혀 뭐 말씀이 없으시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그거 잘못해서 너무 괜히 다리 꼬았어. 멋있었습니다. B급 건축이었는데 상당히 A급 쪽으로 토론이 된 것 같아가지고 공부가 된 것 같아가지고 예, 많은 레퍼런스도 있고 영상 말미에 좀 특별하게 이런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논문 뒤에 이렇게 뭐 참고 서적처럼 나오면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실무 있는 사람들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메모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도로시 얘기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마 교수와 얘기해서 한 건데 누군가가 번역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강연회를 한다. 그러면 한 30명쯤 와서 들으셔야 돼. 30명만? 이렇게 계속 30명이 와서 관심도 갖고 그 서로 그런 문제에서 골똘히 인식도 하고 요즘 알도로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나는 다 도망가. 한번 듣고 싶어요. 진짜 이거 한번 저도 듣고 싶어요. 그 50회 특집 때 한번 10회 시간 드리겠습니다. 춤추시면서 한번 하시는 걸로. 그런 다음에 B급 건축도 도시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건축가로서 이렇게 의시되고 이런 것들을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그냥 뭐 일반적인 건물을 해도 되게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이 훌륭한 의미를 또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통해서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보다 더 알차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걸 탓하지 말고 저 나이 든 양반이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가 좀 같이 이 생각에 동참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부족한 거 좀 메꿔주고 나중에라도 점점 저한테 가르쳐주고 뭐 내용이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교수님 동영상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앞으로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겁니다. 뼈를 갈아 만들고 있습니다.